이번 주에는 집에서 좀 자잘한 공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요 조경을 조금 바꿔보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해서 공사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작업을 했고, 지금 6시, 5시에 이제 공사하던 인부들은 다 가고 6시 돼서 직원들도 다 가고 이제 조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에서 오늘 찍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찍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뭐 일종의 예고를 한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오늘 얘기할 내용은 발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두운 면이죠. 어두운 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풀뿌리 부정부패?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동남아가 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약간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동남아로 가면 이제 유력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 있는 사람, 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약간 어쨌든 시대도 좀 변해가고 그런 뭐 정치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시스템도 개도국답게 좀 빠르게 변해가는 편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 어떻게 보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기 이제 4년 차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4년 차, 5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불심 검문 같은 게 있습니다. 라치아라고. 불심 검문에 걸렸어요. 뭐 걸렸다기보다 불심 검문을 하면 대부분 이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은 다 잡습니다. 다 잡고, 그다음에 차 중에 이제 투어에서 많이 쓰는 차들은 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면허증 확인하고 일종의 뭐 통행 허가증 같은 걸로 보이는 그런 증서가 있거든요. 에스테엔카라고. 그거 확인을 하고, 그 2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이제 잡고 싶으면 정말 뭐 하나라도 뜯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등화류까지 다 확인을 해요. 뭐 깜빡이 불이 들어오는지, 라이트가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레이팅이 들어오는지 막 이런 것 다 확인을 하긴 하는데,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뭐 항상 경찰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고 저는 이제 차를 길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가진 면허증과 그다음에 통행허가증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에스테엔카를 보여주고, 보통 그럼 넘어가요. 항상 그런 걸로 넘어갑니다. 뭐 당연히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죠. 그 2가지만 정상적이면 넘어가요. 근데 그날 경찰은 그걸 보고 이걸 보고 나서도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에스테엔카를 저희가 통행허가증 같은 거를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그 5년 단위로 갱신할 때마다 세금을 낸 내역서가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사이즈가 이 에스테엔카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거를 한 4번 접어가지고 3-4번 접어가지고 지갑 같은 게 껴서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찰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그걸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경찰은 그것까지 보고 돈을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경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어쨌든 하나의 빌미를 잡아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 모바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엄청 유명해졌던 비디오 하나가 있어요. 발리의 모처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불심 검문을 해가지고 일본인 하나를 잡았는데,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 뭔지에 하나의 미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면서 그냥 딱지 하나 떼면 되거든요. 딱지 하나 떼면 보통 실제로 딱지를 떼면 한 5만 루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고요. 5만 루피야 10만 루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거를 눈 감고 봐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해도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내는 거 한 10만 루피야, 하나로 한 8,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것도 많이 내는 거죠. 저는 제가 많이 낸다 그러면 저는 한 4,000원 정도 내고 끝날 텐데, 어쨌든 8,000원 정도를 받고 봐주는 게 보통인데, 그 경찰은 이 헬멧에 아마 그 일본인 헬멧에 고프로가 아마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고 했겠죠.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1주달을 달라고. 1주달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1주 단가 2주 단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인지 16만 원인지를 달라고 영상에서 이제 자기 목소리가 다 녹음된 그 영상이 확 퍼졌어요. 인터넷 온라인상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잘렸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경찰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들이 시민의 돈을 가장 많이 뜯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일로 실제로 누군가를 형사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고소한 건이 있어요. 경찰 고소를 했고 실제로 합당한 이제 법 조항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남을 고소한 입장이잖아요.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받는 경찰이 쉽게 말하면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돈을 계속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경찰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네가 나옵니다. 저희 보고 오라고 할 때는 돈을 받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나와서 밖에서 따로 만나서 돈을 받아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밖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권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교통비조가 됐든 떡값이 됐든 내가 너를 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하든 어쨌든 돈을 주게 돼요. 그런 이유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경찰이 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예로 저희 직원 중에 예전에 회계하던 격리하던 친구인데 아주 어린 친구가 한 명 들어왔었어요. 남자였고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이 하나로 한 2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 3주 정도 일했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공무원을 시키려고 계속 돈을 썼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0주다 한화로 한 400만 원 되는 돈을 이제 공무원한테 줬고 그래서 계약직 1년 계약직 공무원 자리를 따냈대요. 그 친구가 주소지가 있는 관청에 계약직 1년짜리를 따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월급이 얼마냐? 20만 원 정도 된대.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계약직으로는 계약직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일이겠죠. 어쨌든 아니면 제가 추측컨대 그 공무원 자리에서 더 많은 뒷돈을 뜯을 수 있는 더 많은 부수입, 급여가 아니라 급여 외적으로 더 많은 부수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1년 계약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인도네시아 자체가 대학을 갈 때도 기부 입학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건축허가를 진행할 때도 만약에 건축허가를 실사를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왔다. 그럼 몇만 원씩은 다 줘야 됩니다. 인당. 그런데 나올 때 한두 명이 나오지 않아요. 꼭 4명, 5명, 6명이 차 3열까지 있는 차를 꽉 채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요. 그리고 그때 외국인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돈은 더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건축 현장 중에 한 곳에 경찰이 와서